이 교수의 영식어도 89번은요. 아서시의 Into the Hush를 읽겠습니다. 어, 이 시는 어, 이게 안 썼나? 하나도 시산맥 여름 써야 되는데 출처를 지금 쓰지 뭐. 시산맥 2026년 어머 최근에 나온 거예요. 어저께 엊그제 나온 건데 거기에 수록된 시인데 어, 그 아주 중요한 영시이기도 하지만 그걸 번역한 한국의 시인인데 번역가인 고현애 교수의 번역도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시를 읽고 그다음에 번역을 대조하면서 배울 점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고현애 교수한테 이 저작권을 문의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배울 게 많다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두 편이 실렸는데 우선 한 편 고요 속으로 Into the Hush 쭉 읽겠습니다. 읽어나면 천천히 하나씩 한 줄씩 본생을 해보겠습니다. Into the Hush, Arthur C. A magpie feather gleams in the grass. Today, you are not having open heart surgery, nor are you strapped to a hospital bed, inhaling oxygen. You do not mix cement and sand in a wheelbarrow, nor did you sleep the night in a field off on interstate highway. This morning you live in a sparrow's warble, in pale green leaves trembling in sunshine. You catch the calling wave of the day, where peas flower on the trellis, where apricot blossoms tinge the tips of 100-year-old tree. Weeding in the garden, you get stronger. As you dig, you become, well, Ireland, Phil. Out of nowhere, a rough, ragged hawk glides downward with outstretched wings. Aspen leaves flutter without wind. When you've walked this long, your art is no longer art, but a wind that wakes your eyes to what is. 고요 속으로 아서시 까치기 털이 풀밭에서 반짝인다. 오늘 당신은 심장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병원 침대에 묶여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도 아니다. 손수레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옆 들판에서 밤을 지새운 것도 아니다. 이 아침 당신은 참새의 지저김 속에 머문다. 햇살 아래 파르르 떨리는 연두빛 잎사귀 속에 완두콩이 덩굴을 타고 꽃을 피우고 살구꽃이 100년 된 나무까지 끝을 물들이는 곳에서 당신은 하루에 굽이치는 물결을 잡는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으며 당신은 강해진다. 땅을 팔수록 온전해진다. 당신은 섬이 되고 들판이 된다. 난데없이 어디선가 날개를 활짝 편 털발 말똥가리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바람 한 점 없는데 사시나무 잎들이 흔들린다. 이토록 오래 일해온 뒤에 당신의 예술은 더 이상의 예술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당신의 눈을 깨우는 마법의 지팡이가 된다. 음, 그 고현의 시인의 그 설명입니다. 시산맥의 설명입니다. 그 아서시의 시집 인투 더 시 고영의 시인 번역가가 설명을 한 거죠. 인투 더 허쉬라는 책 시집이죠. 거기 그제 표제시죠. 고요 속으로 1과 입 없는 두 편을 고연의 번역으로 소개한다. 인투 더 허쉬는 고요 속에서 인식이 깨어나는 순간들을 따라가는 시집이다. 사막과 정원, 새와 바람, 숲과 빛이 어우러진 장면들은 설명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독자를 자연스럽게 고요 속으로 이끈다.
이 시집은 시가 말하기보다 보게 하고 듣게 하며 깨있게 하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아서시 시세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읽힌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나 미국 서남부 뉴멕시코의 삶의 터전을 둔 그는 사막과 산맥, 정원과 일상의 미세한 감각 등을 통해 존재와 시간, 인식과 치유의 문제를 오랫동안 시 속에 담아왔다. 그의 시는 격정적이기보다 절제되어 있으며 주장하기보다는 조용히 바라보게 하는 힘으로 독자를 이끈다. 한순간의 빛과 숨, 자연의 작은 움직임은 사소한 장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전체와 맞먹는 감각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시적 대조는 선불교적 관조와 도가적 무의, 동아시아 미학의 여백과 침묵의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동시에 그는 과학적 사고와 생태적 감수성을 함께 끌어안으며 자연을 대성화하거나 악만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깃든 존재의 신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균형감이 아서시 세계를 지탱하는 중심에 놓여 있다. 2025년 그는 연방의회 도서관에 임명한 제25대 미국 개관시인으로 선정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번역과 다언어 시의 중요성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며 시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인식의 방식을 확장하는 예술임을 강조한다. 아서시의 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보는가에 더 가깝다. 이 태도는 번역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들을 한국어로 옮기며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시선에 머무를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고자 했다. 쉼표를 줄이고 행을 세우며 때로는 침묵을 남기는 방식으로 번역을 진행했다. 나중에 설명을 또 조금씩 자세히 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특히 번역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야. 번역은 새로운 창작임을 확인하며 이 시들이 한국 독자에게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선사하기를 기대한다. 아서 시는 이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시가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아서지라고 했어요. 음, 약간 둘 다 약간 섞여 있는데 시가 더 맞는 것 같긴 하죠. 고현의 시인이 한국에도 한국시로 등단을 91년도에 했고 영한 시집도 있고 한국어 시집도 있고 영어 시집도 있고 이 영어 시집은 좀 유명하더라고요. 어, 우리 한국전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상을 받았고 음, 또 이 위안부를 주제로 단막극을 발표, 극본을 집필. 한국일보 기사에 나왔었어요. 이거 내가 그 고현의 시인께 보내서 허락을 받으려고 보냈더니 기사를 하나 보내줘서 붙여서 첨부해서 보내줘서 두 분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산맥 잡진 시와 또 의회도서관 행사에서 고현의 시인이 아서시 시인에게 은행나무의 빚의 시와 번역이 실린 앞에 건 내가 못 봤어요. 책을 못 봐서.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산맥에 실렸었나 보죠. 2025년 번역시가 동서문학회 발표됐으며 2025년 동해시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몰랐습니다. 지금 처음 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요거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 뭘 잘못했냐면 이게 일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오늘 제목을 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여기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고해석으로 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어, 그게 출판이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전에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지? 고해석으로 일이라면서요. Into the Hush라는 시집의 Into the Hush 1이에요. 이게 정식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 글에 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번역을 참조하면서요. 번역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 번역이 배울 게 많으니까 이 고연의 시인, 고연의 번역자의 번역 능력을 감상하시면서 특히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의 시가 이렇게 번역된 거 못 봤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모델이 될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따라가면서 해설하는 식으로 읽겠습니다. Magpie Feather.
까치 깃털이 gleams in the grass. 풀 속에서 어슴풀에 빛난다. 난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번역한 보여줄게. 우선 내가 까치 깃털이 응? 번역하면 좀 웃긴다. 저 위에다 할게. 쓸게. 하나만 번역 하나만 할 거니까 안 할 거예요. 훨씬 잘해서 나보다. 깃털이 풀 속에서 어슴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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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난다. 어. 내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gleams가 약간 웃음풀에 빛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그냥 반짝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깃털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겨우 발견하는 거죠. 이제 살짝 빛나고 뭐라 그럴까? 뚜렷하게 이 깃털이야 이게 아니라 이때 발견의 느낌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까치 깃털이 풀밭에서 반짝인다. 세 가지에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는 일행을 이행으로 나눴어요. 행을 나눴어요. 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는데 한 줄이니까 한 줄로 한 거예요. 저쪽에서 한 줄 했으니까 나도 한 줄 한다고. 그런데 까치 깃털이 풀밭에서 반짝인다. 이걸 보고 나 깜짝 놀랐고 너무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볼게요. 영어로 읽어볼게요. A magpie feather gleams in the grass. magpie feather. 여기 스톱한다고요. 사실은 영어는 리듬이 있죠. 한국에는 리듬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행으로 일행의 일행을 하나의 행을 라인이죠. 원라인이죠. 라인을 두 개의 행으로 번역함으로써 무슨 좋은 윤색이 있냐면 이 브레스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게 백파이 페더 이렇게 되는 거죠. 까치 깃털이 이렇게 스톱하는 gleams in the grass. 그러니까 이행을 하면서 브레스 그룹을 반영함과 동시에 어? 리듬 언어가 아닌 우리 그 한국 언어가 리듬이 단조롭죠. 리듬이 거의 없어요. 리듬이 거의 없어서 어, 높낮이로 그지? 말의 흐름을 강조해야 하는 한국어의 약점. 이게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면 리듬이 거의 없어서 랩 뮤직, 힙합, 랩 뮤직에서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랩 뮤직은요, 영어가 막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랩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영어를 안 넣으면요, 리듬이 안 살아요. 할 수 없이 쓰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리듬이 부족하거든요. 약점을 이렇게 커버, 보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까치 깃털과 이 다음에 저절로 쉼을 휴지를 강조함으로써 풀밭에서 반짝인다가 인다의 까치 깃털이 풀밭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말이 시작되면서 저절로 첫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까치 깃털이 다음에 휴지를 강조함으로써 다시 강세가 들어가는 풀밭에서 에서 일종의 리듬이 생기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작전 같아요. 너무 영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먹으면 좋겠어요? 응? 다시 볼까요? magpie feather gleams in the grass. 그지? 그러니까 까치 깃털이
풀밭에서 반짝인다. 그래서요, 번역을 그림수의 뜻을 몰라서 반짝인다로 쓴 것 같지 않아요. 풀밭에서를 그렇게 풀 속에서가 아니라 풀밭에서 쓴 것도 몰라서 쓴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리듬에 맞춰서, 그지? 리듬을 맞춰야 되니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 정확한 번역, 그지? 어슴푸레, 빛나다, 빛난다. 대신 반짝인다. 라고 단순하게 번역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건, 음, 음, 너무 긴, 설명은 좀 더, 자세하지만 너무 길어서 시 자체의 리듬을 어, 망친다는, 방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더 좋은 번역어라고 여겨집니다. 응? 까치 깃털이 풀밭에서 반짝인다. 그치? 까치 깃털이 풀밭에서 반짝인다. 그리고 이런 리듬을 처음부터 확보하는 건 영어식 리듬이죠. 영어식 리듬을 처음부터 확보하는 건 이 시의 주제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 제목이 뭐예요? 고요 속으로죠. Into the Hush. 허쉬도요. 고요라기보다는 뭐냐면 쉬 그런 거 있죠. 그거예요. 쉬. 응? 쉬.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쉬. 조용히 마. 쉬. 이거예요. 그게 허쉬예요. Into the Hush.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첫 이행이 번역의 첫 이행이 이, 이 원문의 첫 일행처럼 갑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삶의 번잡함을 한순간 어? 어떻게 해요? 한순간 그지? 조용히 하여튼 말을 듣고 듣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분위기를 만들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음?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인투더 허쉬 그랬는데 그냥 고요 속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도 쉬 어쩌고 그렇고 막 이렇게 쉬 조용히 해 뭐 그렇게 하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수다죠 수다 그지? 수다 같단 말이에요. 네, 그냥 고요 속으로. 이거는 아주, 그죠? 수다가 아니죠. 그냥 고요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는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여기 구두점이 있죠. 이 번역의 특징은 문제에서 구두점이 한 개도 없어.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어쨌든 구두점이 안 찍힌 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펑츄에이션, 전부 생략했는데, 응? 진짜도 이거 시 번역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번역이 아주 망쳐요. 그지? 영어, 구두점이, 한국어의 구두점과 조화롭게 생각하는데, 어, 전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어, 그, 표현의
번역가는, 번역가의 번역이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표면적인 내용, 의 번역을, 번역보다는, 어, 예, 내면의 의미를 번역하는 것이,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음, 음, 이중 할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겉에 나오는 구두체 같은 건 안 찍어도 되는 거. 그리고 이런 번역 철학은 아주 신선하고 어, 한국 우리 번역가들이 따라야 할 어,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보다 봅시다. Today 여기까지는 쭉 읽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Today you are not having open heart surgery. 그러니까 오늘 너는 오픈 하트 서저리가 뭐예요? 심장 개복 수술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Nor are you strapped to a hospital bed. 병원 침대에 묶여서 inhaling oxygen,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죠. 그것도 심각한 거죠. 거의 뭐, 발광을 하니까 묶었겠죠. 산소를 들이마시는 건 중환자실이죠. You do not mix cement and sand in a wheelbarrow. 휠베로 그 손수레에다가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요. 물까지 섞으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Nor did you sleep the night in a field off on interstate highway. 인터스테이트 주간에 그 말하자면 뭐 캘리포니아하고 어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게 인터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가장 큰 도로죠.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고속도로 옆에 떨어져 있는 그 들판에서 슬립 더 나이트 밤을 지새는 거죠. 밤을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지도 않는다. 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전부 다 한마디 이런 말은 뭐예요? 사건이죠, 사건. 그치? 그러니까 뭐, 야,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 사건이죠, 이벤트. 응? 그러니까 음, 신문에 나던가 적어도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큰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까치 깃털이 풀밭에서 반짝이는 게 무슨 뭐 그지? 그러니까 신문에 나던가 적어도 뭐 신문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있을 사건이 이벤트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모두가 그지? 계속해서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 다 그냥 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큰 사건 없는 그지? 번역이 멋있어요, 이것도. 번역을 볼게요. 오늘 당신은 심장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병원 침대에 묶여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것도 아니다. 손수레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도 아니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요, 아니고 아니다, 아니고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편한 사건 부재의 현실을 점층적으로 좀, 이게 C의 뭐예요? 이게 C의 네, 내면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냐면 이게 내용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시인이 이처럼 네 가지 큰 사건을 들면 이 비유로 들면서 아무 일도 없는 오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그 아서시 시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당신은 아무 일도 없잖아. 그지? 아니고, 아니다, 아니고, 아니다. 그지? 이걸 가군이라고 그러는데, 정작 영시에서는, 정작 원어, 영어 원시에서는 가군이, 라임 스킴이죠. 음, 가군 형식이 밑에 나오는 거요. 중 하나인, 음, 가군, 라임. 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번역가인 고현의 시인이 거꾸로 한국어의 번역에 가군을 사용함으로써 응? 아서시의 원어시보다 시인의 내면적 뭐라 그럴까 어? 사고 체계 구도 사고 체계 이 부분에 에서의 사고 구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더 원시보다 빛나는 신기한 차례입니다. 번역이 원어보다 원시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거의 있나? 거의 없죠. 근데 이건 아주 놀랍게도 더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다시 볼게요. 우선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까치 깃털이 풀밭에서 반짝인다. 오늘 당신은 심장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병원 침대에 묶여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도 아니다. 손수레에 시멘트와 모래를 섞는 것도 아니고 보석버섯 옆 들판에서 밤을 지새운 것도 아니다. 영어로 번역해 볼게요. 영어로 읽어볼게요. Magpie feather gleams in the grass. Today you are not having open heart surgery, nor are you strapped to a hospital bed, inhaling oxygen. You do not mix cement and sand in a wheelbarrow, nor did you sleep the night in a field off on interstate highway. 점증적으로 강조하는 느낌, 그지? 점증적으로 강조하는 느낌이 한국어 번역이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왜 강조해요? 강조하는 건 뭐 같아요?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점증적으로 수사건, 사건 없음의 오늘을 강조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지? 이 사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까치깃털, 풀밭에서 반짝이는 까치깃털을 발견한 사건 아닌 사건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특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죠? 이런 이런 시인의 시작 의도가 번역에서 더 잘, 번역에 더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음? 그 사건 아닌 사건이에요. 근데 이 까치 기틀을 필자는 강 가다가 자주 매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매주 교회에 음, 음,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다. 응? 그게 좋은 예, 어, 벌어집니다. 어,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럴 때요. 스트레스 한꺼번에 안 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걸으면 들판 자연 속에서 걸으면 음, 도회지에서 가지고 온 스트레스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다가 어느 시간 정도, 2시간? 뭐 이내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면서 자연을 번이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풀밭에서 반짝이는 까치비터 발견하는 일이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지나가는 뱀을 보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다 이 영어에는 저게 있죠. 짝 여기 있죠. 이게 있죠. 이거 세미콜론 있단 말이죠. 세미콜론 즉 that is 즉 그 이라는 의미의 의미의 세미콜론 의사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치 깃털이 이 풀밭에서 빛나는 거하고 밑에 네 개의 사건이 이 가치 깃털이 풀밭에서 빛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즉 똑같다. 두 개가 똑같다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랑 요 밑에 거랑 전부 똑같다. 이건 네 개의 사건이잖아. 이건 하나의 사건이고 1대3인데 어떻게 이게 두 개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퀄이거든요.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같냐고. 그러니까 이 자체만 해도 콜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이 콜론이 필요한데, 세미콜론이, 이, 이 부호가 필요한데, 응? 근데 이 부호를 안 썼단 말이죠. 응?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부호를 쓰지 않아도 의미로 커버할 수 있다고 번역자가 생각한 거겠죠. 네. This morning you live in a sparrow's wobble.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은 어디에 살고 있다? 어느 속에? 참새의 지적임. 와불도 와불도 제잘거림 이런 건데 제잘거림 좀 강하죠. 그래서 지적임으로 바꾼 것 같아요. 지적임은 조금 다른데 한국말로는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In pale green leaves trembling in sunshine. 이러고 끝났죠. 이 두 개가 하나의 문장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In pale green leaves trembling in sunshine. 이 번역 어떻게 했냐면 이 번역은 놀라워요. 보세요. 놀라운 게 두 개가 있는데 leave라는 단어하고 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우선 pale green부터 봅시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햇살 아래 파르르 떨리는 연두잎 잎사귀.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 줄로 번역했어요. 다시 봅시다. 리듬도 있어요. 그래서 in pale green leaves. 그죠? 끊죠? trembling in sunshine. 그죠? 그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끄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This morning you live in a sparrow's warble. 그, 자, 그, 이 아침 당신은 참새의 지저귀 속에 머문다. 그지? This morning you live 여기죠. in a sparrow's warble. sparrow's warble. 이것도 live를 뭐라 그랬냐면 머문다. 직역은 틀렸죠. 영어 다 알죠? 머문다. 아니죠.
산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머문다가 더 맞는 것 같죠? 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죠. live라고 썼지만 이때의 live는 여기서의 live는 산다기보다는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산다. 라기보다는 그 머문다, 쌓여 있다, 빠져 있다, 쌓여 있다, immerse 돼 있다, 쌓여 있다, 빠져 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산다라기보다는 빠져 있다 또는 어, 들어가 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자, 등 침잠한 상태를 말하니까 어, 뭐가 좋아? 머문다가 아주 좋습니다. 번역으로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길이도 비슷하고 번호와 비슷하고 그 주제가 더 심화되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깃털이 풀 속에서 어슴틀에 빛난다는 거는 처음에 본 거죠. 근데 아까 내가 그 산책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좀 지나면 이제 그 빠져든단 말이에요. 빠져들면 어떻게 돼? 그 속 안에서 사는 거죠. 그지? 꼭 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응? 그래서 주제가 지금 심화된 상태거든요. 그 심화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live라는 단어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You catch the calling wave of the day. 한 단계 더 나갔죠, 이제. You catch the calling wave of the day.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그지? 하루에 굽이치는 calling wave, 굽이치는 물결을 붙잡는다. You catch the calling wave of the day. calling wave of the day. 그러니까 이 붙잡는 게 뭐예요? 일종의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듯해도 마치 깃털처럼 자연 속에 파묻히면 마치 깃털처럼 마치 깃털처럼 반짝이는 순간을 경험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여러 가지니까 그게 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빛나는 순간이 계속 다 간헐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걸 어? 하루에 부비치는 물결 분석합니다. 응? 그러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 거 생각해 봤죠? 놀다 보면, 그지?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는 하루가 굉장히 아주 길어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응? 부비치는 물결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에 쌓여 할 때는 하루가, 하루의 물결을, 하루에서 시간의 흐름의 물결을 느끼거나 포착할 수 없지만, 응? 음, 마치 이 깃털의 반짝임을 조차 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루에 부비치는 물결이, 여기 보시면, You catch the calling wave of day. 이거 안 끊어지죠? You catch the calling wave of day. 번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써요. 당신은 하루에 굽이치는 물결을 붙잡는다. 근데 이번에는 하루에 굽이치는 물결을 붙잡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게 뭐야? 하고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보시면 멋있는 번역이에요. 원래 뒤집어도 되거든요. 뭐 이거는 많이 했는데 Where peas flower on a trellis. 그러니까 콩이, 그지? 콩에 완두콩에 완두콩이 꽃피는 거죠. 트렐리스는 격자무늬인데 덩굴이겠죠. 그러니까 덩굴에서 완두콩이 그 꽃을 피운 거고, 옆에 apricot blossoms tinge the tips of 100 year old tree. 100년 된 나무의 끝에, 그지? 살구꽃이 물들이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 어, 완두콩이 덩굴을 타고 꽃을 피우고 살구꽃이 100년 된 나무 끝을 물들이는 곳에서. 번역 참 재밌게 너무 맛깔나요. 왜냐하면 두 줄로 하지 않고 세 줄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들이는 곳에서 where, 이게 중요하잖아요. where 느낌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어디서 그래? where 두 번 나왔죠.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번역했는데 그래서 한 칸을 끊어서 한 거야.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하루가 하루에 굽이치는 물결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지? 이 완두콩이 덩굴을 타고 꽃을 피우고 살구꽃이 100년 된 나무까지 끝을 물들이는 그런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까 미소 본 것처럼 리듬, 행복의 리듬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연 속에 완전히 들어왔죠. Reading in the garden, 정원에서 풀 뽑으며 You get stronger. 당신은 더 강해진다. 재밌는 게 여보세요. 정원에서 팝자를 보면 당신은 강해진다. 직역이죠. 그다음에 잘 보세요. 그다음에 되게 번역을 잘해서 이건 놀라운 번역이에요. As you dig, you become well island filled. 멋있는 번역. 여기다 갖다 놓고 밑에 번역 어떻게 했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에다가 아까 그 원문을 갖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잡초를 뽑으며 정원에서 잡초를 뽑으며 당신은 강해진다. 땅을 팔수록 as you dig이죠. You become well. 온전해진다. 한 단어만 번역했어요. 당신은 섬이 되고 아일랜드 들판이 된다. 네 줄로 번역했어요. 네 줄로. 이제 한 줄을. 왜요? 이게 아서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 온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온전이 뭐냐면 본바탕 전은 전체라는 뜻이죠. 이거 전부 다 전체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된다는 거죠. 분열되지 않고 전체가 된다. 응? 땅을 파는 이유는 자연과 하나가 되니까, 그지? 온전해지고 you become well 이렇게 번역했죠. 이거는 더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직역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어? 얼마나 어려운 번역인지 아시겠죠? 그 시인의 시의 평론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그지? 그다음에 영어의 영어 원문의 주제적 강조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실력과 그걸 적절한
한국어로 응?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본인도 시인이니까 본인의 시인의 능력이 삼위일체 결과. 응. 아주 뛰어난 결과물이라고 생각돼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내가 모델로 혹시 이제 왜 번역을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되게 좋은 교과서라고 봐요. As you dig, you become well. Island, field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죠? As you dig, you become well. Island, field. 그러니까 한 문장이지만 헤딩이지만 사실은 음, 주제가 세 개가 그죠? 세 개가 강조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가 강조된 거에 전제 조건은 땅을 팔수록이잖아. 그러니까 네 줄이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땅을 팔수록 온전해진다. 당신은 섬이 되고 돌팔이 된다. 이제 결론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되면 자연이 다시 보이겠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처음에 일행의 자연 진출 이 상태와 변해가는 상황에서 자연의 현장을 이렇게 음, 것이다. 네, 된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행은 자연의 진출 상태인데 이번에는 자기가 뭐가 됐어요? 섬이 되고 들판이 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나 보죠. Out of nowhere, a rough-legged hawk glides downward with outstretched wings. 아웃스트레이트 날개를 쭉 펼친 거죠. 그다음에 글라이드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아래로. 라프 레기드 혹. 이번 역도 되게 재밌었어요. 라프 레기드 혹. 나 같으면 그냥 거친 다리 뭐 이렇게 이렇게 번역할 텐데 번역 멋있게 했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털발 말덩가리 한 마리가 난데없이 어디선가 날개를 편 털발 말동가리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서 봅시다. 요거 한번 보세요, 영어로. 요거 에다가 털발 말동가리 한 마리. 뭐까지 강조했어요? All laugh, ragged hawk. 여기 어가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이 한 마리란 이 말동가리나 이런 그 맹금류는 같이 안 다니죠? 한 마리라서 한 마리가 존재감을 굉장히 크게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감, 한 마리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낀다는 거죠. Slides downward, outstretching. 날개를 쭉 펴고 아래로 쭉 내려올 땐 뭘 잡아먹으러 내려오는 거죠. 멋있어요. 그때 아주 충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충격적인 아름다움, 그지? 충격적인 아름다움이 눈에 펼쳐진단 말이죠. 왜?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aspen leaves flutter without wind. 어떻게 해요? 바람도 없는데, 바람도 없는데, 사시나무 이파리들이 흔들리는 거. 이거 놀랍죠?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응? 그러니까, 난데없이, 어디선지 모르는 곳에 난데없이, 그지? 난데없이 어디선가 나타나는 거죠. 털발 말똥가리 한 마리 나타나서, 응? 날개를 활짝 펴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사시나무 잎이 흔들리는데, 바람 안 불어.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주제 같죠? 이, 이 시가 인투 더 허쉬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 시집이죠. 시집 1번이니까 뭐예요? 선원이죠. 그러니까 시로원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아서시 시인의 시로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로원. 응? 시의 시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로원이 이 말을 이걸 하려고
계속 내내 여기저기 말을 했던 거야. When you walk this long, your heart is no longer hot, but the wind that wakes your eyes to what is. 어, 너무 마음에 드는, 나도 같이 동참하는, 적극 동의하는 주장입니다. When you walked this long.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길게. 그죠? 이토록 오래 일해온 뒤에 당신의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the wind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술이 아닌 뭐냐? 요거예요. 어? The wind that wakes your eyes, what is? 눈을 깨우는 건데, what is, what is를, what it is, 그런 뜻이겠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게 하는. 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what is는 현실, 그지? 현실 그 자체.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할 텐데, 현실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를 깨우게 되는 마법의 지팡이라는 거. 근데 그 현실 그 자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그, 자연의 힘, 자연의 힘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음, 그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기존의 근대적 세계관에 젖어 있던 낡은 그 산문적 상상력을 어, 벗어나면, 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자연의 힘에 도움을 입어서, 어? 그러니까, 까치기별처럼, 그럼, 자연의 힘을 도움을 입고, 도움과, 또 뭐가 있어요? 스스로, 응? 기존의 음, 음, 효율성 중심의 기계적 사고방식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다는, 그지? 그래서 뭐, 뭐, 심장, 그지? 심장 수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속도로 앞을 들판에서 뭐큰 사건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지. 들판에서 하룻밤 지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사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열려진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면, 시적 상상력의 눈으로 삶을 새롭게, 전혀 창의적으로 새롭게 보면서, 그리하여 온전해진 어, 눈으로, 그지? 섬이나 들판이라는, 응? 그지? 분쟁, 그지? 이, 빨리 확고하게 되면서, 응? 새로운 세상 살건데,
세계를 걸어가는 어? 마법의 어,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거. 이게 이 시집이 아서시가 발간한 인투 더 허쉬 고요속으로는 시집의 취지라는 것을 인투 더 허쉬 1번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음, 한국말로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다 읽겠습니다. Into the hush, Arthur C. A magpie feather gleams in the grass. Today, you are not having open heart surgery, nor are you strapped to a hospital bed, inhaling oxygen. You do not mix cement and sand in a wheelbarrow, nor did you sleep the night in a field off an interstate highway. This morning you live in a sparrow's wobble, in pale green leaves trembling in sunshine. You catch the calling wave of the day, where peas flower on a trellis, where apricot blossoms tinge the tips of 100-year-old tree. Weeding in the garden, you get stronger. As you dig, you become well, island filled. Out of nowhere, a laugh-ragged hawk glides downward with outstretched wings. Aspen leaves flutter without wind. When you've walked this long, your art is no longer art, but a wind that wakes your eyes to what it is. 고요 속으로 1. 아서시. 음. 카치 깃털이 풀밭에서 반짝인다. 오늘 당신은 심장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병원 침대에 묶여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도 아니다. 손수레 시멘트와 모래를 섞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옆들판에서 밤을 지새운 것도 아니다. 이 아침 당신은 참새의 지저김 속에 머문다. 햇살 아래 파르르 떨리는 연두빛 잎사귀 속에. 안두콩이 덩굴을 타고 꽃을 피우고 팔굽꽃이 100년 된 나뭇가지 끝을 물들이는 곳에서 당신은 하루에 굽이치는 물결을 붙잡는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으며 당신은 강해진다. 땅을 팔수록 온전해진다. 당신은 섬이 되고 들판이 된다. 난데없이 어디선가 날개를 활짝 편 펄발 말똥가리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자랑한 적 없는데 사시나무 잎들이 흔들린다. 이토록 오래 일해온 뒤에 당신의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당신의 눈을 깨우는 마법의 지팡이가 된다.